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도 돼요. 그게 유년 시절에 엄마와의 애착 관계와 굉장히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주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오늘부터 방구석 강의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답글 남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내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강의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40대 여성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잘 살아라, 자신답게 살아라, 이런 내용에 좀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댓글을 쭉 봤더니 댓글에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들과 남편을 챙기는 주변의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댓글을 써두셨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한 친구가 거의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10명이면 그 중에 4명. 이쪽 그룹의 친구도 또 그런 식으로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혼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지 있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있는 친구도 있고, 결혼은 안 하고 있지만 연애를 계속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오래 연애해도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했던 제 말을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는데, 내가 부러웠구나. 이제 사실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언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연애가 아니고, 이 사람이랑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 라는 식의 어떤 연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죠? 동거. 근데 동거는 또 달라요. 그리고 동거는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너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 동거를 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 내가 좀 더 이 사람이랑 잘 맞춰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은 완전히 아니에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 다룰 건데요. 어쨌거나 그 댓글에서 여자분이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이 댓글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결혼은 선택이죠. 결혼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범법 행위인가요? 이렇게 올려두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하고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선택이죠. 돈을 벌건 안 벌건 다 선택이죠. 네. 밥을 하루에 3끼 먹건 2끼 먹건 다 자기 선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도 하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해 말어, 지금이라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이제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사연도 보내고, 그런데 댓글도 달고, 이제 계속 이제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거죠. 타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아무도 그 대답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당연하죠.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결론 짓기 전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즉 내가 결혼이 부담스럽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결혼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의 어떤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럽다, 아니면 여전히 하고 싶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이것 중에 어느 건지,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처음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친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또 직장 상사, 동료,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관계들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을 계속 건드리죠.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자극이 되고, 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한 사람을 꾸준하게 사귀지 못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굉장히 저의 열등감 같은 거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고, 진득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어른들은 이런 게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망나니? 날라리? 뭐 요 정도 문제야? 네, 보통 집에서 한 명은 그런 애가 있잖아요. 저희 언니랑 저랑 딱 둘밖에 없는데 저는 좀 튀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문제야도 아니고 튀 것도 아니야. 그냥 무난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사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사귀었는데 짧게 만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면, 그래,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한 번 테스트 삼아 똑같이 이번에도 아니면 아니야, 혼자서. 그래 놓고는 안녕, 잘 가, 그동안 즐거웠어, 우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렇게 쿨하게 끝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이 70억 인구를 가진 이 지구상에 정말 나랑 맞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되게 괴로웠고, 어쨌거나 짧게 만나고 뭐 빨리 끝낸다고 해도 계속 그 상처는 남잖아요. 우리가 이 상처가 나면 이 상처의 어떤 상흔은 없어져도 상처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듯이 마음에도 그런 게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좀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지도 못하겠고, 근데 또 아무나 사귄 것도 아니야. 근데 얘랑 안 맞아. 이럴 때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는가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게 유년 시절에 엄마와의 애착관계와 굉장히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주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엄마가 있고 분명히 아빠가 있지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주 잘 형성된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드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참 건강한 마인드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강한 관계, 그 건강한 마인드는 유년 시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애착관계를 잘 못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정말 못됐어, 잘못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왜냐면 나의 부모도 그 부모와 또 애착관계를 잘 못 가졌을 확률이 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언니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언니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약간 엄마는 언니 위주였던 거예요. 보통 첫째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막 예뻐하고 첫째 거는 다 중요하고 뭐 학교도 막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언니 초등학교 때 학교에 막 다니면서 엄마들이랑 친하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았고 이모 밑에서 컸고 그리고 그때 한창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돼서야 엄마 아빠랑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언니는 한창 사춘기 때 떨어져 있어서 너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사춘기 때 엄마 아빠랑 있었으니 훨씬 나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그런 말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언니보다 더 혜택을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받았다 한들 저는 제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의 둘째가 아니라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애정을 받는 것도 둘째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엄마가 언니를 모유 수유를 해줬고 저는 뭐 종합병원에 태어나서 엄마 모유를 안 먹어서 젖병을 먹였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엄마는 언니랑 늘 마주보고 안았고 저는 엄마를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안겨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안으면 저는 그 뒤에 이렇게 백허그를 엄마 등을 안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제가 가장 행복했고 또 힘들었던 시절은 언니가 시집 가고 나서 언니는 29에 시집을 갔고 저는 25살이었어요. 언니가 시집 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외동딸 같잖아요. 그래서 엄마 맨날 이렇게 엄마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 막 이런 거 하고 엄마가 되게 이렇게 잘 안아주세요. 어쩌면 유년 시절에 못 받았던 사랑을 그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점점 맞이 역할을 하게 됐고 맞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엄마 아빠한테 기대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저에게 이제 많이 기대셨죠. 그래서 되게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아마 만나면서 계속 헤어졌던 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받고 있어를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헤어졌던 건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껏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있어를 이제 겨우 알게 됐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버림을 받으면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모질고 좀 너무 변화가 많은 만남이었지만 미안해 먼저 갈게 너 남아있어 내가 너 살게 이런 식으로 빠이빠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쉬운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막 함부로 막 해서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바라는 건 되게 단순했어요. 나를 꾸준하게 지켜봐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잘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격려 이 정도면 됐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제가 필요한지 몰랐고 남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도 없었고 요구할 줄도 몰랐던 거죠. 지금 만난 남편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게 위로와 지지와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줄여서 그걸 위격지라고 부르는데요. 살면서 어떤 설교나 어떤 종교, 기도 이런 거보다 가장 위로가 되는 건 격려와 지지, 공감,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계속 고맙고 그러니까 남편과 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건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언니야? 막 이랬더니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야 너 요즘 컨디션 좋은가 보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얼마 전에 힘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괜찮다고 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았다고 했더니 야 돈 안 갖다 줘도 그 말이면 되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말인걸요. 돈은 기본이지. 말은 플러스 알파잖아.
말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 같아요. 물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좋은 거겠죠. 이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기운이 있어요. 따뜻한 기운, 약간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기운, 이런 게 그 반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어떤 정말 좋은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격려, 이런 게 내 안의 것들을 계속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은 결국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결핍을 알아가고, 그 결핍이 뭐가 있는지를 채워주기를 서로에게 바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관계를 계속 맺으세요.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라도 계속 맺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많이 배우고, 내 안에 결핍이 있는 게 뭔지 그걸 배워 나간다면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준 상처가 나의 어떤 결핍을 건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상처를 줬던 과거의 나의 연인과 혹은 엄마와 아빠와 아니면 나의 형제와 닮아서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제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넌 왜 이렇게 덜렁대? 자꾸 뭔가를 빼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뭔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결핍된 면이 결국에는 내 아이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도 실수로 인해서 어떤 비난받는 게 싫었지만 결국 아이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너라도 그러지 마. 난 내 안에 있는 그 실수하고 덜렁대는 아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면 나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자책하거나 비난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내가 눈에 밟히는 건 어떤 결핍인지,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탐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 마라, 저는 그 얘기보다 계속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워나가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대일지 40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20대 사랑만큼 막 뜨겁게 막 좋아하고 한눈에 반하고 그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열정의 결, 그리고 똑같이 화가 나도 똑같은 감정이라도 결이나 색깔이나 온도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의 열정이 다르고 40대의 열정이 다르듯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한다든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 않아도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보세요. 내가 얘랑 어떻게 선을 긋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연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도 가져보고 가벼운 만남도 가져보고 진지하게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